개딸 파시즘. 이건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가 아니라요.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최근에 주말마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저는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후보를 잘못 뽑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홍위병들처럼 최고위원들이 뭐 비주류를 색출하자고 주장하고 개딸들이 호응하는 이런 파시스트적 행태는 저는 민주당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 뭐 200석, 220석 한다는 말도 막 나오더라고요. 진짜 자뻑도 이런 자뻑이 없죠. 지금 이대로 무난히 민주당에 가서 과반수는커녕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표 리더로서의 퀄리티는 대선보다 더 떨어졌다. 왜 총선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저 자리에서. 아까 뭐 이제 민주당 일부 강경파지만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도 뭐 결이 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홍위병들처럼 최고위원들이 비주류를 색출하자고 주장하고 개딸들이 홍보하는 이런 파시스트 행태는 민주당 역사상 본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의 말을 위원장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여기 함께 참석했던 최진원 경희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시즘이 아니라 빠시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에 제가 오랫동안 민주당을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예전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보면요. 항상 비주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30% 됩니다. 근데 그 비주류에 대해서 항상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의 또 당의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비주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주류가 그렇게 심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할 때는 항상 그때 김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비주류 분들이 항상 자기 몫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당내에서 적절한 균형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고 난 뒤부터는 이 비주류를 한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사실은 탄압들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소위 개딸들 한 분들이 카메라 들고 뭐 지역 행사하는 데 찾아가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질 않나. 그다음에 총탄 하나가 남아있으면 쏜다라는 이야기를 플랜카드를 붙이질 않나. 그다음에 지역구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질 않나. 아예 움직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정당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모습을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객관적인 외국의 학자가 이런 현상을 분석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파시즘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면 빠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렇게 상대방을 저렇게 공격하고 총탄 하나 등등 하는데 당에서 저 그냥 뭐 일부의 저는 행동으로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기숙 교수도 예전 노무현 때 대통령 때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 측에 민주당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들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제 조기숙 교수가 이재명 대표 물러나면 총선 문제 없다. 지금 200석 이런 스스로의 자뻑도 없다라는 얘기했는데 사실 조기숙 교수가 이런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사실 1년에 비슷한 흐름이 있어요. 상식과 염치를 잃고 보수처럼 행동한다. 혹은 이렇게 선거에서 3연패하고도 언론 탓, 검찰 탓한다. 특히 이제 진보 언론,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핵심은 이재명 대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면 총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를 보면 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은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리고 다소 소란스럽긴 하지만 무언가 변해야 된다. 무언가 바꿔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가지고 그래도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당대표도 물러나라. 뭐 당대표도 험지에 가라. 불출마하라. 이런 식 이야기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불과 몇 달 전에는 그게 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었기 때문에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하면서 당내 여러 가지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도 옥신각신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해야 된다 아니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죠. 그러나 이게 어느 순간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 계기를 이유로 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는 절간처럼 조용합니다. 그리고 친명팔이 친명계 일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친명의 간판으로 공천 다른 데만 모든 사람들이 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에서는 그게 사실상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쪽 우리 당은 변화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굉장히 몸부림이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조용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한다면 민주당 뉴스거리야 뭐 암컷이라든지 뭐 탄핵 같은 이런 막말이나 과도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기 물론 뭐 때문에 국민의힘도 내용은 있어요. 일단 물론 있습니다만 하겠지만. 저희들은 변화와 혁신을 놓고 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기숙 전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입장에서 아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마 저런 쓴소리를 한 거라고 보고요. 예. 실제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 리스크가 없고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혀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 정말 친명과 비명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새롭게 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민주당의 파괴력은 더 커질 수 있죠. 저는 그건 제3자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딸 파시즘 그러니까 개딸만이 우선되는 전체주의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의 흐름 속에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많은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겠다 이걸 좀 밀어붙일 태세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결국 유튜브 정당, 유튜브의 일부 목소리 그리고 뭐 당 팬덤 이런 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선언이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징계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 개딸들이 조금 화가 좀 났는데 그 좀 달래는 걸로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딸 파시즘 정당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하긴 하겠지만 비명계 의원님들 반발이 좀 예상이 되는데 뭐 향후 설득 과정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입장이 있는 게 기본이고 또 제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양해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고 충분한 협의 논의를 거쳐서 그 의견들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총선 전 이맘때쯤부터가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이거 이른바 이재명 사당화 아니냐 논란이 좀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중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없다. 그런데 표의 가치를 3배 이상 올리면서 뭔가 이재명 대표 입김을 더 반영하는 듯한 당의 규칙을 바꾸는 거 아니냐. 그 서영주 대변인.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는 뭐 양해를 구하가야 된다. 비명계 반발에도 일단 뭐 하겠다. 뭐 이런 의지네요. 일단은 보면은 원래는 1대1을 요구했었죠. 여러 권리당원들이 1대1을 하자. 왜 대의원한테 60표를 주고 우리의 표의 가치가 왜 이렇게 과소 평가가 되느냐라는 주장이었고 그게 이제 검토가 됐는 것이에요. 근데 사당화 주장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말하자면 총선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한 번 더 한다면 모르지만 민주당에서 대표직을 하고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대표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당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1대1을 최소한 60에서 20까지 줄이는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대의원 제도라는 게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비명 쪽에 있는 의원들께서는 처음에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을 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지만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위에서 의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또 그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면 되는 것이잖아요. 또 수용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홍천 의원 얘기만 만약에 인용한다면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비상징계로 뭐 개딸들한테 반발이 있음에도 최강욱 전 의원 암컷발언 징계한 건 부분을 좀 조홍천 의원 표현에 따르면 좀 아우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 또한 또 개딸들에게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최강욱 의원 징계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한다기보다는 예. 원래부터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저 제안이 있었고 그동안에 당내의 주류 쪽에서는 이 권리당원에 비해서 대의원의 가중치가 과도한 것은 수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건 저건 이제 전당대회 룰과 관련된 거거든요. 당장 총선을 앞두고 총선 공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도 정비는 아니에요. 근데 아직 전당대회는 내년 8월이어서 굉장히 먼 시점인데 총선 앞두고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근데 저런 그 제도 정비를 왜 할까? 당내 갈등만 부추기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사당화 논란도 나오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이재명 대표 이 부재 사태에 대비해서 이른바 주류들이 그리고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당권을 계속 가져가기 위한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의원 제도를 원래 민주당이 뒀던 취지는 이게 호남에 편중된 정당이 아닌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지역 연합 장치로서 대의원 제도를 뒀던 건데 예. 그게 좀 과도하다. 대의원의 이 표의 가중치가 이제 그런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일정하게 그 가중치를 적정 비율 내로 수정하는 개혁도 있을 수 있는데 가뜩이나 친명 비명 간의 정치적 갈등이 계속 되고 있고 이 강성 지지층과 결부된 사당화 논란이 있는데 구태여 그걸 더 그 논란을 격화시키는 이런 제도 개선을 지금 시점에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제 친명계, 비명계 본인들은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혁신계의 원칙과 상식 토론에서 나온 노무현 정부 참모의 일갈 저희가 준비한 7.15 만나봤습니다.